네, 오늘은 2차 방정식 활용 문장제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9에서 121쪽까지입니다. 네, 개념 확인 첫 번째 문제 할 겁니다. 제가 읽을 텐데 잘 봐주세요. 다음은 어떤 자연수의 3배에 4를 더한 수는 어떤 자연수에서 2를 뺀 수의 제곱과 같다고 할 때 어떤 자연수를 구하는 과정이래요. 네, 여러분 오른쪽 그냥 한 켠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x라 한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개념 확인. 네, 어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연수겠죠. 어떤 자연수를 x라고 하자. 네, 이렇게 쓰세요. 네, 그러면 3배에 4를 더한 수래. 그러면 3x 더하기 4겠죠. 그 다음에 2를 뺀 수의 제곱이니까 통째로의 제곱입니다. 예, 2를 뺀 수의 통째로의 제곱. 이해했어요? 네, 여러분 오른쪽 거 제곱하면서 왼쪽 이항해서 암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인 것처럼 여길 거예요. 네, x제곱 마이너스 4x인데 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7x 더하기 4인데 여기도 더하기 4가 있어서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고, 상수항이 없는 거 인수분해는 너무 쉽죠. x로 묶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x 마이너스 7은 0입니다. 다시 쓰면은 x는 0 또는 x는 무엇이다? 7이다. 이렇게. 네, 그 다음은 이 x가 7인 게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처음 식도 잘못 만들어졌을 수 있으니까 처음 식에다가 대입하지 말고 문제로 가봅시다. 네, 여기에다가 3배에 4를 더했대. 그러면 얼마예요? 25죠? 이해했나요? 네, 그 다음에 2를 뺀 수를 제곱했대요. 예, 그래도 역시 얼마예요? 25임을 압니다. 성립함을 알죠? 여기서 왜 0은 버렸습니까? x가 뭐라고 해서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0은 버렸습니다. 알겠어요? 네, 하나하나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네, 필수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네, 이 책은 친절해서 대각선의 개수 세는 거를 알려줬네. 그냥 식 자체를 알려줬는데, 우리 오랜만에 1학년 2학기 과정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N각형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죠? N각형. 몇을 빼야 되죠? 몇 뺐어야 돼요? 네, 3을 뺐어야 되죠? 왜냐면 대각선이라는 것은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을 연결한 거잖아요. 서로 다른 두 꼭지점을.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안 되고 이웃한 두 개 안 되니까 n 빼기 뭐였어요? 3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n각형이라 함은 뭐 3 이상이라고 봐도 되고 4 이상이라고 봐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 빼기 3이고 거기에 얼마 곱해야죠? n 곱해야죠? 그런 꼭지점들이 몇 개 있으니까 n개 있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 대각선이 하나였는데 몇 개씩 세워지겠어요? 2개씩 세워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오각형 그냥 하나만 그려보면은 대각선 셀 때 이 꼭지점 기준으로 할 때도 이렇게 그어지지만 이 꼭지점 기준으로 할 때도 이렇게 그어지잖아요. 예, 근데 얘네들은 하나잖아요. 그쵸? 예, 매번 2개가 하나로 되니까 나누기 뭘로 한 거예요? 2를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가 20이래. 물론 우리 적절하게 x 대입해서도 풀 수 있습니다. 얘가 뭐의 배수죠? 5의 배수죠. 눈에 띄는 게. 그래서 n 빼기 3이 5의 배수거나 아니면 n이 5의 배수거나. 그쵸? 그냥 찍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5 대입하면은 오각형은 사실 대각선 몇 개밖에 안 되죠. 오각형은 5개밖에 안 됩니다. 별표 모양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5는 안 된다는 거 빨리 알고 얘가 5가 되는 n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n 얼마예요? 8이죠, 8?
예, 8이 안 된다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8 대입해 보니까 5 곱하기 8 해서 40 나누기 2여서 얼마가 되죠? 2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팔각형이었습니다. 이해했나요? 예, 근데 우리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필수 문제 몇 번 하고 있어요? 예, 4번 하고 있습니다. 네, 암산하겠습니다. 얘한테 2 곱한 다음에 전개하겠습니다. n제곱 마이너스 3n 빼기 40은 무엇이다? 0이다. 그래서 n, 네, 최고창인 2창의 개수가 1이니까 곱이 마이너스 40이면서 합이 마이너스 3인 두 수를 찾아라. 그래서 얘는 더하기 5 빼기 8이네요. 그쵸? 그래서 n은 마이너스 5 또는 n은 8입니다. 그쵸? 자연수이기도 하고 n은 3 이상 혹은 4 이상이기 때문에 n은 얼마예요? 8입니다. 그래서 얘는 몇 각형이에요? 팔각형입니다. 팔각형. 뭐 정다각형이란 말 없으니까 정팔각형이라고 쓰면 안 돼요. 얘는 팔각형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필수 문제 5번 하겠습니다. 네, 얼른 문제 읽어주세요. 필수 문제 5번입니다. 네,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 195래요. 네, 연속하는 두 홀수를 우리 홀수는 몇씩 띄어세기가 되나요? 2씩 띄어세기를 하죠? 연속하는 두 홀수를 무엇이라 하자? x 더하기 2라 하자. 여기다가 근데 꼼꼼히 단 x는 뭐예요? x는 홀수이다. 이렇게 쓰세요. 2라 하자. 네, 그러면 x 가로 열고 x 더하기 2가 얼마죠? 195죠? 이렇게 되네요. 네, 근해 공식을 안 써도 된다는 거를 느끼고 하셔야 돼. 네, 근해 공식을 쓴다는, 오늘 제가 수업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근해 공식을 쓴다는 거는 답이 무리수인 경우만 쓰셔야 돼. 답이 유리수인 경우는 미리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답이 유리수인 경우. 만약에 우리 근해 공식을 썼는데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서 그럼 이대로 두면 안 되죠? 계산 우리 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근해 공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분해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항상 판단을 해야 돼. 결국 근데 그게 안 보이면은 근해 공식을 쓰겠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인수분해가 꼭 되는 것들은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유리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수분해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알겠어요? 네, 최고창인 2창의 개수가 1이니까 곱이 마이너스 195고 합이 더하기 2인 두 수를 찾아야 됩니다. 네, 뭐 얘가 13의 배수인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누구랑 누구죠? 빼기 13이랑 더하기 15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는 x 빼기 13, x 더하기 15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그래서 x는 13 또는 x는 마이너스 15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x는 홀수니까 13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연속한 두 홀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라고 써야 돼요? 최종 답은 13과 15이다 이렇게 쓰셔야죠. 13, 15입니다. 네, 이해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필수 문제 6번입니다. 네, 필수 문제 하나씩 다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121쪽 뭐 한 문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겠습니다. 네, 필수 문제 6번 읽어주세요.
네, 사탕 165개를 남김없이 학생들에게 모두 나눠주려고 하는데 한 학생이 받은 개수는 학생 수보다 4만큼 적대요. 학생 수만 미지수로 두면은 여러분 미지수 2개 있는 2차 방정식 나오지 않아요. 중학교 때. 네, 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한 학생이 받는 사탕의 수인데 그냥 저 줄여서 그냥 사탕이라고 할게요. 예, 깨끗하게 쓰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한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 이렇게 써야죠. 그 개수는 학생 수보다 4만큼 적대. 그래서 X 빼기 4 개. 사실 이거 엄격하게 쓰자면 이렇게 하고 명 써야 되거든요. 한 명당 받는 사탕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책은 없습니다. 네, 학생 수 X명, 한 학생당 받는 사탕의 개수는 X-4개죠. 그러면 총 몇 개의 사탕이 필요해요? 이렇게 필요할 거고 얘가 얼마라고요? 165입니다. 네, 여기서 X에 대한 그 조건을 미리 쓸게요. X는 어떻게 써요? 뭐 사탕이 혹여나 0개일 수도 있으니까 4, 5, 6 이상의 4 이상의 자연수겠네요. 그쵸? 네, 이런 것도 미리 꼼꼼히 써놔요. 뭐 5라고 해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하나도 사탕을 안 가지면은 165개가 나올 수 없잖아요. 네, 3은 안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개니까요. 네, 당연히 2분의 7. 네, 그런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안 되죠. 네, 정리하면 x제곱 빼기 4x 빼기 165는 네, 뭐예요? 0이고 x 더하기 11 x 빼기 15는 0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11 또는 x는 뭐예요? 15죠.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해서 누구만 돼요? 예, 15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는 15명이었고요. 예, 한 학생당 받는 사탕의 개수는 11개였습니다. 네, 이해했죠? 필수 문제 7로 가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로켓 문제네요. 네, 제가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초속 25m로 쏘아 올렸대요. 초속 25m가 속력을 의미하죠. 초속 25m, 초당 1초에 25m씩 가게끔 쏘았대요.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5t래요. 언제나 이 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5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나중에 아는 만큼 보이게 될 텐데, 네, 마이너스 5예요. 네, 지구에서는 마이너스 5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1번 보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물로켓의 높이가 처음으로, 여러분 처음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처음으로. 네, 이거를 그냥 수식으로 푼다면 2개가 나올 거고요. 그 중에서 작은 거를 고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5t가 얼마예요? 예, 30이죠? 네,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요. 네, 근해 공식 우리 열심히 배웠지만 근해 공식 오늘 쓴 거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운동을 하는데요. 2초일 때, 그러니까 네, 처음으로 30m가 되는, 여기가 30m가 되는 건데 최초 여기가 2초고 여기 떨어질 때가 얼마라고요? 3초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물어봤나요? 처음으로 얘를 물어봤으니까 네, 우리 뭐라고 말해야 돼요? 2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네,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정지하고 다시 떨어질 거예요. 아래로. 그때 30m인 지점을 또 지날 텐데 그때가 3초네요. 그럼 여러분 가장 높은 지점에 올라갔을 때는 언제겠어요? 가장 높은 지점. 네, 2분의 5초, 2.5초일 되겠죠? 가장 높은 지점에 올라갔을 때. 네, 그 다음에 2번 하겠습니다. 2번. 네, 이 물로켓의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쏘아 올린 지 몇 초인지. 지면은
얼마예요? 0m일 때죠, 0m. 지면으로의 높이가 0일 때예요, 0. 그래서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25t가 0입니다. 여러분, 우리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주고 착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t는 0 또는 t는 5인데 네, 다시 떨어지는 것. 처음에 0은 올라갔을 때였을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내려올 때 이때는 몇 초예요? 예, 5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했죠? 네, 필수 문제 8번입니다. 네, 필수 문제 8번.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가로의 길이를 2cm만큼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4cm만큼 줄여서 만들었는데 그런 직사각형의 넓이가 70이래요. 네, x미터, 센티미터, 네, x센티미터. 네, 그러면 2cm 늘렸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가로 열고 x 더하기 2cm 이렇게 되네요. 센티미터. 네, 그 다음에 세로는 4cm 줄였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x 빼기 4cm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인데 얘가 72래요. 72. 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이니까 얘 넘어오면 빼기 80이죠. 네, 그래서 x 더하기 8 x 빼기 10. 네, 물론 여기서 처음에 x의 범위도 미리 쓰고 가야 예쁩니다. 4cm를 줄일 수 있으면 처음 정사각형의 그 한 변의 길이는 4cm 초과겠죠. 그래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8과 예, 여기서 x는 10이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x가 4 초과니까 네, x는 10입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10cm입니다. 네, 121쪽에 새로운 것보다는 8-2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직사각형, 유럽 어느 나라 국기같이 생긴 거 있죠? 그거 보겠습니다. 네, 폭을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네, 이런 문제 우리 어떻게 하죠? 폭이 없는 것처럼 뭐 하나 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쪽으로 다 이런 직사각형을 다 어떻게 하죠? 네, 밀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겼겠고요. 얘도 이렇게 생겼겠고 이렇게 생겼겠고 이렇게. 그래서 네, 이런 도형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폭을 x미터라고 합시다. 폭을. 그러면 이제 가로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가로의 길이는 20 빼기 x미터가 되죠. 네, 그럼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15 빼기 x미터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곱이 곧 넓이인데 네, 이게 얼마예요? 네, 204죠. 네, x의 범위도 씁시다. 여러분, 길이니까 0 초과일 거고 둘 중에 짧은 15보다도 더 좁아야 될 거예요. 폭은. 그죠? 그래서 x의 범위를 먼저 써놓겠습니다. 네, 전개하면서 2항까지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35x 300이니까 얘 넘어오면 얼마죠?
96이죠? 네, 최고차의 계수 역시 1이니까 곱이 더하기 96이고 합이 네, 음의보 35인 두 수를 찾자. 그래서 빼기 3, 빼기 30입니다. 그래서 여기 풀면은 x는 3 또는 x는 뭐예요? 30이죠? 근데 이 중에서 주어진 범위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밖에 없네요. 예, 우리가 사실 첫 문제를 빼놓고는 검산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이 문제는 검산해 보겠습니다. 네, x에다가 3 들어가면은 얼마가 되는 거죠? 가로의 길이가 17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로는요 1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과 12 열심히 곱해 보니까 네, 204가 되네요. 알겠죠? 네, 이상으로 2차 방정식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